낙백 시절의 시적 결기를 보여준 두 편의 시조, 조선공황 효종과 민주화를 주도한 인물 김대중 선생의 시조 두 편을 감상.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텍스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효종과 김대중의 시조입니다. 뜬금없죠. 효종은 조선시대 왕이고 김대중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죠. 두 편의 시조를 가지고 오늘 공부하겠는데요.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효종과 김대중의 시조. 효종의 시조. 청강에 비듣는 소리 그 무엇이 우읍간데 만산 홍록이 휘두르며 웃는 고야. 두어라 춘풍이 몇 날이리 우울 대로 우어라. 김대중의 시조. 지난 겨울 모진 추위 눈물로 지샜는데 무정한 꽃샘 바람 끝끝내 하늘 맺네. 우습다 천지 이치를 심술 편들 어쩌리. 잘 들어보셨습니까? 낭독. 오늘은 낙백 시절의 결기를 보여준 두 편의 시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낙백이란 말은 한자말인데요. 백은 영혼을 뜻하거든요. 넉설 노타, 넉설 일타 이런 뜻을 두고 낙백이라고 씁니다. 넉설 노타 하는 것은 요즘 말로는 멍 때리다 뭐 그런 뜻이고요. 또 그리고 넉설 일타 하는 것은 기절하는 것을 말하죠. 정신을 잃는 걸 말합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우리가 낙백 시절이라고 하면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우한 처지에 놓이던 때를 낙백 시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시조를 쓸 때 조선공황 효종과 정치인 김대중은 낙백 시절이었습니다. 가장 생애의 어려웠던 시절, 힘든 시대, 불우한 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먼저 효종의 시조를 볼까요? 청강에 비듣는 소리 그 무엇에 우혹간데 만산 홍록이 휘두르며 웃는 고야. 두어라 춘풍이 몇 날이리 우월대로 우어라. 우리나라 예시조, 고시조라고 하죠. 나는 예시조라는 말이 더 정감이 넘칩니다. 우리나라 시조가 한 몇 편 될까요? 시조를 담아 놓은 옛 문헌 종수가 거의 400종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많죠. 청구영언, 해동가요, 뭐 시조유치, 가구원류 이런 거 다 모은다면 한 380 몇 종인가 그래요. 이거 한 400편 가까이 되는 이 문헌 속에 있는 시조를 다 끌어모으면 4만 6천여 편이 되는데 그 중에는 뭐 중복되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중복되지 않게 딱 단본으로 처리하면 한 5,600여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쓰여진 예시조 한 5,600.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도 시조가 있으니까 99%는 조선시대 때다. 조선시대 때 쓰여진 시가 대부분 99%인 예시조는 단본 하나의 텍스트로 염두에 두고 그 숫자를 세어보면 5,600여 편이 되는데 이 중에서 임금이 쓴 시는 몇 편 될까요? 31편밖에 안 돼요. 굉장히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보면 역사적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시조 5,600여 편 중에서 50선을 한다, 100선을 한다고 할 때 임금시가 한 5편은 실릴 수 있을 만큼 질적으로 의미 있는 시들은 많습니다만 양적으로는 31편밖에 안 돼요. 500년 동안 31편밖에 임금이 시조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참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지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 효종입니다. 효종이 13편을 지었고 두 번째가 태종 이방은,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은이 5편, 2등이고 숙종 4편. 숙종은 한시는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제일 많이 지었습니다.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숙종이 한시를 제일 많이 했고 시조도 4편이 있네요.
이 시를 내가 쭉 다 읽어보니까 대체로 보니까 왕 되기 전에 시가 한 10편쯤 돼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지만 내용만 보고 짐작을 해보면 한 10편 정도는 왕자 시절에 선 시조고 한 3편 정도가 임금이 되어서 선 시조 같은데 그는 두 번째 아들 태어났거든요. 인조의 두 번째 아들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엄청난 일이 있었죠. 병자호란. 참 병자호란 이 미정유의 비참함입니다. 임진왜란처럼 7년 동안 이렇게 조일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임진왜란 정유재당 다 합해서 조선과 일본이 전쟁을 했다 해서 조일전쟁 7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조일 7년 전쟁 이 장기전이 아니라 아주 속전속결로 끝나버렸습니다. 왜?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때 그 이갈이라고 하는 도와준 무인이 있었는데 그 이갈을 갖다 너무 성웅케 대접을 했으니까 이 이갈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갈이 그 서북지방을 막는 대단한 장군인데 무인인데 이 사람 죽으니까 완전 무인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갈만 안에 대접을 잘해줬으면 병자의 호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다 하더라도 장기전을 갈 수도 있었는데 장기전 끈다 하면 그 북쪽에서 내려온 안에 거들리니까 안에 또 산악전에는 좀 안에 약하니까 우리 서북지방이 평안도 그쪽에 보면 산이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에 옛날에 수나라, 당나라 다 노나라 무슨 안에 이 나라들이 왔지만 전부 다 고전했거든요. 왜? 산악전에서는 안에 약하거든. 중국 사람들이 특히 만주족들은 아프가니스탄 한 봐요. 소련 또 안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망하고 미국도 지금 안에 수십 년 동안 주도했다가 이번엔 다 철수해 버리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안에 강대국이 고전을 이렇게 한 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만주들이 몽골이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안에 고려를 침범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속종속결을 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그 배반한 무인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길잡이가 돼가지고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속종속결 강화도로 피난도 못 가고 시간이 없어서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이 속종속결 되고 또 갑자기 또 천연두가 상고를 해가지고 이놈들이 청나라 때 놈들이 안에 물러갔습니다. 대놈이란 말은 디놈, 디가 북쪽이거든요. 앞은 남쪽이고 그래서 디놈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빨리 끝내고 항복받고 많은 사람 잡혀갔어요. 양반집 여자들이 잡혀가지고 그 천노릇하고 그러니까 섹스 슬레이브 성노예가 되고 뒤에 안에 돌아왔죠. 이것을 황녀라고 하는데 환양년의 어원이 되는 말이다 하는 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왕자 2명까지 소혼세자 복륜대군 왕자 2명까지 붙잡혀 갔습니다. 볼모로. 이 소혼세자는 붙잡혀 있으면서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생각해가지고 뒤에 또 기안에서는 아버지의 분노를 해서 독살당했다. 막 그렇게 보는 게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항의하던 맏며느리까지 죽음을 당했으니까 사약을 내렸으니까 그리고 소혼세자 아들들까지 죽였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소혼세자도 독살했을 것이다. 너가 왜 청나라 잡혀갔다가 청나라 문물에 눈을 뜨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민족주의를 안에 견지한 복림대군은 너가 왕이 되어라 해가지고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효종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 잡혀가서 선 시조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 그 2편은 아주 명시조 중에 명시조다.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청강에 비 듣는 소리입니다. 청강, 맑은 강에 비 듣는, 비 듣다, 비 떨어지다 그 말입니다. 요즘도 비가 듣네 이런 말 쓰거든요. 옛날 우리 고지만도 지금도 씁니다. 이 시조가 그러니까 제목이 있는 건가요? 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한시로 번역을 할 때는 제목이 생기죠. 한시를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적잖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럴 때는 제목이 합니다. 시조는 노래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꼭 청강에 비 듣는 소리 이것이 제목이다 보면 됩니다. 청강에 비 듣는 소리. 청강에 비 듣는 소리, 맑은 강에 비 떨어지는 소리 그 무엇이 우엇간데 이번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십 종 되는데 이번 보면 우석간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억간대가 더 원형이 아닌가 해서 썼습니다. 그 무엇이 우억간대 우습기에 내가 20살 때 내가 하수 갈 때 충청도 친구를 만났는데 늘 나는 이런 말 해요. 내가 뭐라고 말했간데 이런 말을 간대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게 고입니다. 했기에 우습기에 만산 산에 가득 찬 홍록 홍은 꽃이고 붉음이니까 녹은 녹색이니까 녹음이 짙은 숲
풀, 나뭇잎, 숲, 이런 것을 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산홍록이라고 했으니까 산에 가득 찬 꽃과 뭡니까? 풀과 나뭇잎과 숲을 이루다고 했으니 어느 시절 같습니까? 양력으로 하면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그러니까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시절이 아니겠는가. 이 시절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호시절이랍니다. 자연은, 세상은 호시절인데 나는 낙백 시절이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지금 세상은 호시절인데 꽃도 피고 녹음도 짙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 붙잡힌 몸으로 오랑캐 땅에 지금 붙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 꽃이 휘두르며 웃는다. 마치 내가 자랑하듯이 이렇게 피어나니까 꽃이 피고 나뭇잎이 푸르러 가고 하니까 마치 휘두르며 웃는 것처럼 웃는구나. 호시절이라고 웃는구나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휘두르며 이 말은 허드러지게 이 뜻이 아니겠는가 요즘 말로. 그러니까 난만하게 여러 가지 꽃이 활짝 피었다. 백화난만이라고 하죠. 한자말로. 백화 여러 가지 꽃이 난만 활짝 피었다. 허드러지게 난만하게 웃는고야 웃는구나. 두어라. 종장 첫 번째 음절, 첫 번째 삼음절 두어라. 이것은 변치 않는 것이죠. 거의 99.9%가 이렇게 종장 첫 번째 삼음절은 변치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외외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는 외외 99.9%가 삼음절로 되어 있죠. 보통 보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장 첫 삼음절이 많이 있습니다. 두어라, 아서라, 어저버는 물론 감탄사이긴 하지만 약간 부정적인 것도 동반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앞불사 이런 것도 있어요. 앞불사. 차라리란 말이 참 또 또 니라서 누구라고 해서 니라서 이것도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종장 첫 번째 삼음절이다. 두어라, 아서라, 풍풍이 맨날이리, 봄바람이 맨날이냐, 맨날일까,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우월대로 웃으라. 웃을 대로 웃으라. 네 마음대로 웃으라. 자연은 호시절이지만, 그러니까 청나라의 지금 국위가 호시절이지만 극성에 도달했지만 중국도 안에 지금 안에 짓누르고 있었으니까 그때가 명나라 말기였거든요. 중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니까 완전 전성기 극성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호시절이지만 나는 낙백 시절이지만 이 대비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세상이 지나는 것이. 이런 뜻에서 지연씨가 바로 볼모지 중국 만주 지금의 선양이라고 하는 곳이죠. 심양에 붙잡혀 가가지고 선 시조들이 내가 보기에는 한 10편 가까이 있다. 그 나머지 몇 편의 시조는 왕이 되어서 선 시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효정의 낙백 시절의 결기를 보여주는 시인데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있네요. 김대중.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시조 쓴 사람은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밖에 없는데 박정희는 몇 편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 두어 편 될까요? 밖에 안 되고 제가 인터넷 헌책방 경매 사이트를 안에 지금 20년 가까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김대중 전집을 샀어요. 열 몇 권짜리인데 가격이 사서 샀습니다. 한 2, 3만 주고 샀어요. 이 두면 이게 정년퇴임 하더라도 학교에 놔두고 가면 누군가 또 보겠지. 학생들이나 젊은 교수들 중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샀는데 그 전집 안에 전집이 다 해서 2, 3만 원밖에 그러니까 아주 사기 나와서 내가 산 겁니다. 한 2, 3만 원밖에 사실은 20만 원짜리 책을 갖다가 이렇게 2, 3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전집 한 권 속에 시조 15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시조 15편은 전부 다 1982년에 선 시조입니다. 김대중 씨가. 김대중 씨가 진주교도소에서 오래 있었는데 막바지에는 청주교도소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청주교도소에서 선 12편의 시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사면을 해줬어요. 사면은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타협을 했어요. 전두환이 미국으로
망명한다는 조건으로 풀어주는데 미국 떠나기 직전에 세 편의 시를 씁니다. 미국 망명 직전에 그때가 12월 말에 미국으로 갔는데 12월 달에 세 편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15편의 시조 작품이 그래도 아쉬운 것이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막 이 시조를 써야 이게 제대로 된 연구가 감이 되는데 대통령이 돼서는 한 편도 안 쓰고 말이죠.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1982년 또 감옥에서 막 풀려나왔을 때에서는 1982년에 15편 시. 그러니까 효정은 13편, 김대중은 15편. 뭐 이렇게 시조를 남겼습니다. 볼까요? 지난 겨울 모진 추위 눈물로 지샜는데 무중한 꽃샘바람 끝끝내 하늘 맺네. 꽃샘바람이 나왔습니다. 효정은 춘풍이라고 했는데 따뜻한 춘풍이라고 했는데 김대중의 시조에서는 꽃샘바람. 혹독한 엄혹한 겨울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꽃샘바람이 사늘해서 추워서 끝끝내 하늘 맺고 있네. 아직 하늘 풀지 못하는 상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초장에는 겨울나기의 고생, 이 겨울나기의 고생이라는 것이 자기가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낙백 시즌에 대한 어떤 감회 같은 것이 겨울나기입니다. 그런데 봄이 왔는데 여전히 춥거든요. 고센바람이 불거든요. 이것을 이태백의 말에 의하면 출래불사춘이라고 해요. 봄이 왔지만 아직 봄답지 않다. 출래불사춘. JP 김종필 씨도 1980년 서울의 봄 때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을 하다가 썼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죠. 봄이 와도 봄답지 않다. 전두환이가 등장했다. 뭐 이런 뜻이죠. 요게 고센바람도 역시 봄은 왔지만 봄답지 않다. 아직까지 어떤 정치적인 해빙 무드가 조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종장에 와서 이렇게 뒤집기를 합니다. 시조는 종장에 와서 이렇게 뒤집기를 하죠. 천지 이치를 심술편들 어쩌리 천지 하늘과 땅 그 우주의 진리 이치를 심술편들 심술부린들 그 뜻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만 김대중의 똑똑한 어법이 아니겠느냐. 심술표다. 전라도에서 그런 말을 갖다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문맥상 볼 때 심술부린들 어떠하겠느냐. 이 심술이 뭐냐 하면 석방 해줄 테니 망명하라 하는 심술입니다. 석방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복권을 갖다 시키면 따가내 끝나는 일인데 석방은 하겠는데 정치적인 복권을 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살아라. 당분간. 미국의 망명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심술인데 JP 김종필은 평소에 몽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 몽리라는 말 순수한 우리 토박이 말입니다. 천지 이치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죠. 이런 건데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은 자신의 권력이 천년만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천지 이치를 거스르고 너희들 정 권력이 천년만년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뜻이 바로 천지 이치를 심술편들 어쩌리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민주화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주는 말이다. 정치인 김대중의 가장 불우한 시절인 즉 낙백 시절의 결기를 보여준 시다. 이 두 시는 어때요? 서정시의 하자가 외적인 어떤 산물과 만났을 때 무슨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대체로 서정시의 서정적 자아에게 세계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아지경이요, 하나는 유아지경입니다.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정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주객일체의 세계, 무라일려의 세계, 그 나와 외물, 나와 세계의 관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 행복한 하나를 추구한다는 것, 이것이 무아지경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니까 내 자신이 없는 거죠. 항우공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는 것, 서정적 자아와 세계가 이렇게 팽팽한 긴장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은 내 자신이 남아있으니까,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유아지경입니다. 이 유아지경은 자아와 대상성의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자아와 세계의
대개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서사양식이나 극양식에서 보여주는 장려적 성격을 서정시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유아지경이라고 합니다. 서정시의 본질은 무아지경인데 유아지경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명비판시, 무슨 안에 또 저항시, 정치적 현실주의시, 뭐 이런 것들은 다 유아지경이죠. 김수영의 시는 유아지경입니다. 김수영 시는. 이성복의 시도 초기에는 유아지경이지만 뒤에 가서는 무아지경으로 이렇게 이론론적 동화의 세계를 보여주게 되죠. 무아지경과 유아지경.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우위에 서느냐? 이 가치 우위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유아지경도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어디까지나 그 시인의 가치관일 뿐이지 어떤 것이 객관적 가치의 우위를 나타내는 증거 혹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정시의 본질은 무아지경인데 이 시는 유아지경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인 나의 결기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지경. 자아와 세계의 적절한 거리두기. 하나 되어서 시적 항울경에 지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청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때가 시대가 온다. 그래서 효종은 왕이 되어서 차남으로서 왕이 되어가지고 북벌계획을 추진합니다. 북벌계획. 복수할 것이라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이것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북벌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하고 똑같습니다. 북벌계획. 송시열과 이완 장군, 송시열, 살림의 우두머리였던 송시열과 무인 이완 장군과 함께 북벌계획을 하는데 10만 명의 군사를 길렀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좀 돌연사 했거든요. 돌연사 했는데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저 청나라 복수를 했겠어요. 하여튼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 너희들이 춘풍이 몇 날이냐. 우리도 한번 군사를 강병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쳐들어가겠다. 까지는 생각했던 것만 하더라도 장한 일이다. 또 그리고 정치인 제야 민주 투사 김대중은 엄혹한 전두환 시절에 너희들이 언제까지 천년만년 권력을 잡겠느냐.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된다 하는 낙벽 시절의 결기를 보여준 두 편의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아는 낙벽 시절만 세계는 호시질 이 긴장된 관계 속에서 끝까지 지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결기라고 할 수 있겠죠. 낙벽 시절의 시적 결기를 보여준 두 편의 시죠. 조선공황 효종과 민주화를 주도한 인물 김대중 선생의 시조 두 편을 감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효종과 김대중의 시조. 효종의 시조. 청강에 비듣는 소리 그 무엇이 우읍간데 만산 홍록이 휘두르며 웃는 고야. 두어라 춘풍이 몇 날이리 우울 대로 우어라. 김대중의 시조. 지난 겨울 모진 추위 눈물로 지샜는데 무정한 꽃샘 바람 끝끝내 하늘 맺네. 우습다 천지 이치를 심술 편들 어쩌리.